안녕하세요. 명상마스터 정유한. 명상마스터 마음을 읽는 고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뭘 하죠? 목적, 마지막 활성화 시퀀스의 마지막 이제 제일 밑에 있는 키를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음. 라이프워크 유전자 키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볼루션 유전자 키, 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레이디언스 유전자 키, 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아래에 있는 네. 우리 목적 유전자 키를 네. 네.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레디언스 빛에 대해서 이 키와 함께 프로그래밍 파트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3번의 프로그래밍 파트너가 몇 번이죠? 네, 50번 유전자 키인데, 네. 일단 그 전에 네. 일단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아, 네.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음. 목적 유전자 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 네.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른 숨겨진 재능으로서의 목적은 당신의 DNA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가장 높은 꿈을 믿고 그 라이프워크 유전자 키, 인생의 일을 통해 드러낼 용기를 갖게 되면 목적은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자라나게 됩니다. 네. 이 유전자 키의 선물이 점화될 때 외부적 삶의 동시성과 품위의 힘이 활성화됩니다. 네. 무슨 말이죠, 이게? 결국 삶의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이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화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유전자 키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가장 깊은 곳, 무의식이라고 하는 곳에 내 목적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라이프워크 유전자 키 같은 경우가 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이런 브랜드다 네. 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이볼루션 키 같은 경우가 네. 우리가 항상 내적으로 갈등을 겪는다거나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유전자 키라고 한다면, 네, 내가 도전을 항상 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도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레디언스 키가 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유전자 네. 키다라고 하면, 저희 목적 유전자 키는요, 여러분이 어떤 걸 하시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고, 어떤 행위를 하시고, 어떤 창조적인 작업을 하시든 간에, 항상 이 목적 유전자 키의 영향을 받아서, 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 네. 혹은 무의식적인 도달점. 무의식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행위라고 그렇죠. 생각해도 되겠네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아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50번의 이 평형, 부패, 평형, 조화라는 유전자 키를 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항상 제가 뭘 하더라도 네. 또 이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특히나 어떤 조직적인 어떤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로 들려요, 저는. 그렇죠, 3번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파트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은 항상 어린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남녀, 그리고 계급을 항상 만들어 놓죠. 사람들한테 그게 편하니까. 네. 근데 50번은 그거를 조화롭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는 거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양극단에 있는 것들이 있을 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50번의 작용으로 인해서 항상 무의식적으로 어떤 조화, 어떤 이 정반합이라고 하면, 이 어떤 딱 가운데 있는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네. 평형 상태. 네. 그렇다고 하죠. 네, 선물 상태의 일 그렇죠. 얘기하시는 평형 거죠? 상태인, 선물 상태인 평형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 어렵고. 네. 그러니까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목적 유전자 키를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하고자 하시는지, 혹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나 이거 예민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한다고 하거나,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간에 이미 여러분은 이 목적대로 해버린 거야. 나도 모르는 무의식 상태에서 이미 진행되는 행위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그래서 50번 유전자 키, 부패, 그림자 상태 부패, 선물 상태 평형, CD 상태 조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단체나 팀에 들어가서 네.
일을 할 때 네. 막 고질적으로 거기서 갖고 있던 막 부패 상태. 그냥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청탁이라든지. 그렇죠. 조직에서 옛날에 특히나 많았던 80년대, 그렇죠. 80년대는 무조건 잘못을 해도 돈을 주면은 해결이 되는 부정부패 상태?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특히 군대 같은 조직 상태들이 부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잘 보이면 잘해주고 밉보이면 못해주고 그러니까 사람을 평등하지 않게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조화로운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계급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고 하시면 네. 그 음식점을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경영하는가. 네. 행위에 대한 것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들.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조금 결정하는 게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실제 그러면은 3번의 그림자 형태인 이제 혼돈과 이제 50번의 부패는 또 먹고 먹히는 관계죠?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3번과 50번이 동시작용을 어떻게 하냐면 네. 봐봐요. 3번은 변화죠. 네. 그래서 무질서의 상태로 저를 내던져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 50번은 이 부패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부패에서 어떤 평형 상태, 네. 질서와 조화가 잡힌 상태로 나아가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3번의 무의식적인 변화, 아무 패턴이 없는 이런 혼돈의 상태에서 50번을 패턴을 찾아내요. 그래서 네. 3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네. 50번의 어떤 리듬을 만들게 됩니다. 삶의 리듬이라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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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쟤는 어제는 한국에 있고 오늘은 미국에 있고 내일은 일본에 있네? 쟤는 정말 생활이 너무너무 매일매일 바뀌어. 너무 변화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저의 생활적인 패턴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굉장히 질서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변화무쌍하지만 그의 핵심 축은 일정한 리듬과 흐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하지만 그 변화를 하는 리듬 자체가 굉장히 질서와 조화가 잡혀있기 때문에 네. 제 스스로는 네. 그 안에서 안정과 네. 질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림자 형태에서는 혼돈과 부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회는 맞아요. 변하지 않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거는 혼돈의 상태로 느끼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그림자 형태에서는 느끼는데 이게 선물 상태로 가면 세상은 굉장히 유연하구나 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했을 때라든지 아주 네. 어렸을 때는 네. 저에게 비춰진 이 외부 환경 자체가 네. 3번과 50번의 그림자 상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었겠네요. 내적으로는 라이프워크와 이볼루션의 그림자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네. 이 저에게 다가오는 외부 환경 자체는 3번과 50번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럽고 굉장히 부패되어 있고 무질서하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들보다 저에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계급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내적 갈등도 이제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제 제가 계속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변화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된 거죠. 이 어떤 심지어는 이 부패 상태조차 제가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안에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질서와 네. 또 어떤 조화 네. 그리고 3번의 혁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이게 자꾸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네. 제가 영화처럼 관람하게 돼요. 항상 질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혼돈과 그리고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는 순간이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적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부패한 상태에 나중에는 부패하거나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해서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네. 물론 받긴 받지만 제가 무의식적으로 거기서 질서를 찾게 되고 혁신으로 나가는 길을 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과정. 네. 이 3번과 50번을 만약에 그 키로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상을 살기에 딱 적당한 시기를 타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자 형태를 만약에 타고났다면 이 세상은 정말 엄청나게 힘든 세상이지만 이거를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오히려 계속해서 혁신과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놀이터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그 어떤 본인의 신변이라든지 네. 주변 환경에 큰 변화가 찾아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실제적으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음. 제가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제가 또 집이라든지, 네. 코로나가 딱 터지기 직전, 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 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네.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정리함에 있어서 아무런 집착이라든지 네. 그게 없는 맞아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못 놓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내가 지금 차가 당장 없으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이 없으면은 힘들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걸 못 놓게 되는데, 그냥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안 나갈 일이 크게 없고, 그죠? 근데 그렇게 네. 돼버리니까 그게 저의 레이디언스 유전자 키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변화에 이렇게 해보자, 이거 재밌겠다 라고 하고 나니까 의외로 제가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훨씬 더 가볍죠? 굉장히 생활에 활력이 생겨나고 이 흐름 자체에서 제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무질서가 찾아오는 대신에 네. 남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질서가 잡혔죠. 네. 그런 그러니까 것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되게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 같지만 다른 동네에 살고 네. 다른 생활의 형태를 살고 네. 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알던 그 분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 스스로는 오히려 저의 굉장히 고유한 특성을 해치지 않고 그렇죠. 너무 빨리 눈으로 외적인 모습만 싹 바꿔서 네. 적응을 해버린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비싼 차와 그 좋은 집을 왜 그 금방 그렇게 팔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걸 놓을 수 있는 거야? 의아해할 수도 있었을 것 되게 같아요. 많이 의아해하죠. 네. 근데 본인 자체에서는 그게 지금 나한테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네, 금방 그거를 적응을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음. 그게 아무런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네. 그게 없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대변하는 것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그러니까 그때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썼던 것이고, 네. 지금은 그거 말고 없으니까. 나에게 다른 게 필요하니까 네. 그냥 그거로 갈아탄 것 뿐이에요. 네네네. 그 평형과 이제 혁신은 공존을 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3번과 50번을 갖고 계시다면, 아니, 꼭 50번만 갖고 계시더라도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세상은 부정부패야라는 걸로 보고 계시다면, 50번의 그림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렇죠, 이야기일 그렇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대우주, 네. 소우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네. 이 자신의 유전자 키를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의외로 내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도 굉장히 맞아요. 어떤 유전자 키와 많이 닮아 있다. 나는 어떤 특정한 세상을 유전자 키가 보고 있나,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세상을 고정적으로 보고 있나, 이게 이제 유전자 키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너스 시퀀스로 이제 넘어가죠. 그 전에 음. 또 우리 마음을 읽는 고양이님의 네. 또 레이디언스 유전자 키, 네. 또 목적 유전자 키를 네. 한번 봐야죠. 네. 네, 여러분, 오늘 한 내용이 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고 느껴져요. 네. 유전자 키라는 것들이 굉장히 지식이 저희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은 받아들이시면 되고 네.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고 네. 또 여러분이 이걸 보시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음. 다른 지식을 더 공부하고 싶다. 이를테면 뭐 종교나 철학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다른 휴먼 디자인 같은 학문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게 또 떠오르신다면 언제든지 그 충동에 몸을 맡겨보시는 것도 네. 좀 더 묵상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정보는 결국 자기 자신한테 필요한 만큼만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 명상 마스터 정요한 명상 마스터 마음을 읽는 고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